안녕하세요. 감동알림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참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우리나라 참 답이 없다. 뭐 한국인이라서 참 미안하다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을 또 떠나고 싶다. 외국 가서 살고 싶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의 애국심이라도 생겼으면 하는 우리 소소한 바람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예, 감사히 들어주십시오. 물론 어렵고 힘든 부분도 많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조선업 1위에 등극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최근에 참 위기를 맞긴 했지만 다시 일어서 가지고 배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조선업 1위를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IT 분야에도 1위가 항상 우리가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반도체 산업과 인터넷 초강국이라 불리는 인터넷 인프라가 매우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죠. 최근 세계 최초로 5G를 개통한 스마트폰 쓰기 가장 편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에서 IQ를 또 1, 2위를 다툽니다. 보면은 옛날에 그 세계 영재개발대회 그 1위를 갖다가 우리나라 그 아이들이 7번이나 연속으로 수상하고 1등하게 되면서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그 아이들을 참가를 못하게 할 정도였다고 하죠. 또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어요. 교통카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이용 요금도 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저렴합니다. 그러다가 환승 제조까지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편리하고 매력적이에요. 또한 세계에서는 케이팝과 한류 스타들을 통해 일어난 한류 열풍으로 대한민국을 또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요즘에는 해외 나가도 다 한국 사람 꼬리야 꼬리야 하면서 좋아하고 합니다. 박항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누구나 저렴하고 편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복지제도와 관광객들이 한국만 오면은 기념품으로 사가는 화장품 있잖아요. 그것도 참 우리나라 자랑이죠. 기술력이 어마어마해요. 의료 관광 오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요즘에 보면 러시아 엄마들 서명운동하고 우리나라에 치료하고 싶다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참 높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게 치안율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나 힘들다 하는데 사건 사고 많다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극히 일부분이에요. 최상위 치안율을 자랑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총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면서 경찰서나 치안센터가 엄청 조밀조밀 여러 군데 곳곳에 있기 때문에 밤거리를 돌아다니도 사람들이 참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죠. 다른 외국 같은 데 나가보시면 저녁 해만 지면 다닐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우리나라 12시 넘고 새벽이 돼도 술 먹고 돌아다니고 해도 누가 하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안전하고 밤 그런 돌아다닐 수 있는 세계에서 진짜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도 참 많고 또 우리나라를 또 자랑스럽게 하는 게 바로 우리 고유의 문화 한글입니다. 원래 이 우리나라는 표기 문자인 한자를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을 봐도 알겠지만 글자 하나하나 그 뜻을 담고 있는 한자는 새로운 문명이 나타날 때마다 글자를 새로 만들거나 음이 비슷한 걸로 끼워 맞춰야 해서 예를 들면 요즘 유명한 어벤져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발음이 되지 않아 가지고 중국에서는 복수자 연맹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고 옛날에 세종대왕께서 우리 참 대단하신 분이죠. 백성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으로
표음 문자로 한글을 참 고생 끝에 만들어내셨어요. 이 참 한글은 어떠한 발음도 다 할 수 있으면서 세계 어떤 나라도 모든 문자를 다 발음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가능합니다. 그 한글은. 학습하기도 편리하고 이 쉬운 한글 덕분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참 똑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성 참 자랑이죠. IMF 때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근무복 운동 참여했잖아요. 그때 저도 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또 거리를 꽉 채운 그 응원 얼마나 참 가슴 뜨겁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도 참 대단했죠, 그때. 지금 또 일본과의 문제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단연력을 보여줬죠. 세계에서는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을 정도 참 많죠. 어려운 사람 보면 먼저 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예를 들면 쓰러진 사람 봤을 때 3분 안에 다 도움 주고 신고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고 흘러넘치고. 그 세계 어디 나라 가보세요. 그런 사람 드물어요. 제가 한마디로 예를 들면 중국 갔을 때도 제가 6시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안 깨주더라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 또 자랑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국방력이잖아요. 강해야죠 나라가. 올해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 일본 다음으로 전투력 세계 7위의 나라로 평가되었습니다. 어떤 데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세갖고 6위라 하는 데도 있는데 일단은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6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일본한테는 절대 안 질 것 같은데. 예.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군사력이 강하고 전투력이 센데도 우리나라 사람만 우리나라 뭐가 세요? 약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참 그런 게 마음이 아파요. 전 세계 누구도 어느 나라도 미국도 심지어 우리나라를 쉽게 못 봐요. 우리나라가 동맹국 파기할까봐 절절 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약하다고 생각? 맨날 미국에 찌다발이다. 중국한테 눈치를 봐야 된다. 일본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엄청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인가 보니까 동아시아 스팀팩 훈련할 때도 우리나라가 미국 전함 항공모함 다 부셨다고 들었어요. 훈련할 때. 그 정도로 강한 나라인데 유일해요. 우리나라가 머리가 좋고 기술력도 좋으니까. 전투는 싸우면 또 머리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머리도 좋다 보니까 상대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내용도 있죠. 미국과 전쟁에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나라 중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이게 또 우리나라 그 강점 중에 하나가 예비병. 500만 명에 넘는 예비군입니다. 전 세계 예비병률이 우리나라가 2위예요. 1위가 누구냐면 아시다시피 북한이죠. 북한은 어쩔 수 없이 그는 국민이 싹 다 예비병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고. 사실상 예비병률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탑입니다. 세계. 이런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혹시나 그러면 정말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다면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 어느 자료에 의하면은 그 청년 중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80 몇 프로인가 이상이 도망간다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 듣고 기가 차고 말이 안 나는데요. 정녕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버리고 외국에서 그 이민자나 또 난민이 돼갖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 얼마나 힘든데요.
보면 알잖아요. 제주도 그 예멘 난민 이런 거 보면 난민 그 방금 조선족들 보세요. 얼마나 생활이 그런가. 그리 되고 싶으세요? 만약에 그 생각 뭐 그럴 리는 없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라면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싶고 또 제 가족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 당연히 싸워야죠. 제 자식, 그 다음에 뭐 가족, 친구,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아마 마음을 가진 분들은 뭐 보통 이 예비군들 보면은 500만 예비군 중에 거의 대다수가 저희 같은 마음을 가질 거예요. 이 우리나라 역사가 참 다문일의 이 반만년의 역사인데 이 역사 동안 우리 선조들이 목숨 바쳐 지켜냈고 참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는 또 우리나라 군대 젊은 청년들이 또 목숨 걸고 지키고 있잖아요. 이런 소중한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그런 유서 깊고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계십니다. 요즘에 좀 잘 보기 힘든데 그런 마지막으로 가슴에 한 손을 얹고 옛날에 그 어릴 때 듣던 국민 의례를 보시면서 마무리 짓고 좀 애국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알림이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